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콘입니다. 네, 오늘 좀 여러분들과 얘기해보고자 하는 공부는 이제 중산층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중산층에서도 중국의 중산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앞서 저희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약 20년 전이죠. 1998년대 이제 1900 IMF가 터졌을 시기에 IMF를 겪고 나서 열심히 근무호기 운동과 뭐 어떤 그런 경제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중산층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빚을 갚고 그만큼 공장들도 서로 으쌰으쌰 일어나가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면서 이제 기업 가치도 높아지면서 중산층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중산층이 늘어나려면요. 국가에 있는 그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되면요.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은 그만큼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뭐 식료품을 산다든지 비싼 사치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내수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가치가 일어나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중산층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산층의 기준은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집이 한 채 정도 있거나 차가 있거나 아이들의 뭐 애완동물까지 키울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중산층에 가까운 거죠. 중산층은 그래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인구의 국민인데요. 중산층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이 피라미드 구조와 다이아몬드 구조가 있는데요. 그림을 좀 못 그려요. 보시면은 이런 구조. 지금 이런 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로 가게 되면은 후진국이라고도 많이 하죠. 밑에는 하층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층민. 그리고 위에는 중상층. 중간에 중상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층이라고 하죠. 상층민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이아몬드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구조가 아닌 이 피라미드 구조일 때는 하층민들이 많다라는 거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돈을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좀 약간 내수 경제에 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자기 자국 기업에 있는 제품들을 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쌀밥 먹기도 뭐 미국이냐 뭐 왜 서양으로 따지면 빵 하나 먹기도 힘든 그런 하층민들인 거죠. 우리나라가 거의 한 70년대가 이런 구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 뭐 부모님 할아버님 세대들이 말하죠. 이때 당시에 나는 과자도 하나 못 먹었다. 근데 사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 초코파이 뭐 과자 같은 거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잖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못 먹었던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 하나하나도 소중했던 시대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중산층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국가의 경제도 살아난다. 그리고 이 상층에 있는 상층민들이 그냥 독점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바로 중상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 구조의 그 인구 변화로 가게 된다. 중상층. 이 다이아몬드 구조로 가는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하층민들은 어쨌든 돈을 쓸 수 없는 가난한 분들이 있다 하고, 위에 이제 적어도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인 거죠. 뭐 일을 한다거나 일을 통해서 뭐 창출해서 뭐 과자를 산다든지 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옷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하게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사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들 제품을 사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자동으로 돈을 벌게 되면서 그런 기업 가치도 높아지면서 결국 기업 가치는 국가의 가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거의 가깝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듯 중산층의 개념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다이아몬드 구조에 왔을 때 국가의 경제 발전과 기업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상층민과 하층민 사이에 있는 이 중상층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중국의 상황을 보자고요.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영국 경제 분석 기관으로 유명하죠. 유명한 기업이고, 사실 저도 잘 이렇게 모르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이면은,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있는 분석 기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석 기관에서 중국의 전망성, 중국의 경제 전망성에 대해서 매우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것도 그 중에 일부로 봤던 거예요. 저도 많이 봤던 거고, 2030년 기준으로 중산층의 전체 인구가 35%까지 올라간다라는 것, 이런 자료들도 많이 봤어요. 네.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중국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35%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인구는 약 4억 9천만 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00년대 기준으로 7,050만 명이었어요. 7천. 근데 지금 얼마인가요? 1억 9천만 명이에요.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죠? 한 2억 명 정도 되겠죠? 중산층이. 2억 명 정도. 이게 전망한 자료가 아니라 2015년까지 얼마나 중산층이 많아졌나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실제로 만들어낸 거고, 실제 유효한 통계 자료인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2배 이상이 뛴 거예요. 15년 만에 중산층이. 근데 아직은 사실 중산층이 많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13억 인구 중에 약 2억 명 정도가 중산층이니까 아직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10% 정도만 중산층에 올라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산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산층들이 많아져야 중간에 있는 중산층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중산층이 많아져야 중산층이 돈을 쓰게 되고, 내수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경제가 활발해지면 기업의 가치가 살아나고, 기업의 가치가 살아나면 그 국가가 살아나고, 결국엔 기업의 가치는 또 주식이 상승하는 걸로 이어지겠죠. 네. 이렇듯 중산층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전망성에 있어서 2030년까지 4억 9천만 명의 인구가 중산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4억 9천 명, 약 5억만 명 정도 되면은 거의 13억 인구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중산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대한민국 6천만 인구입니다. 대한민국 6천만 인구인데 6천만 인구 중에 약 3천만 명 정도가 뭐 중산층이라 생각을 하면은 중국의 스케일은 남다르죠. 3천만 인구의 몇십 배나 다르는 4억, 약 5억만 명의 인구가 중산층이 된다는 거예요. 내수 경제도 엄청 튼튼해지고 기업의 가치도 살아나겠죠. 정말 여러분들 중국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중국 주식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과연 중국 신중산층, 앞으로 이 중산층들이 과연 소비 활동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우샤오버 채널이라고 2017년에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지, 또 중산층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구매를 하는데 좀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조사를 한 거예요. 몇 명을 자료를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소득 분배를 해가지고 얼마 이상 버는 인구가 중산층이겠거니 하고 좀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겠죠. 뭐 일단 믿어보는 거고, 이 자료는 차이나랩에서 좀 떼온 건데, 네이버 차이나랩 유명하죠. 중국 관련된 통계 자료나 뭐 이런 블로그 내용들을 좀 글로 옮기는 그 블로그인데요. 저도 많이 자주 보는 편이고, 여러분 중국 관련돼서 자료들 보시려면 차이나랩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지금 중국 내 신중상층들이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1위부터 7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뭐 82, 78, 74로 나온 거 보니까 다중으로 선택 가능할 수 있게 통계를 낸 것 같고요. 100명 중에 82명이 품질을 선택한 거고, 100명 중에 78명이 시간 절약에 대해서 선택을 한 거겠죠. 1, 2위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가장 1위로 눈여겨본 거는 이제 품질이에요. 중국 제품 좋지 않다. 뭐 중국 제품 중국 거는 뭐 믿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중국계 좋은 시대가 왔어요. 중국에 유명한 기업들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뭐 하이얼전자라든지 뭐 왕왕식품 뭐 이리시럽, BOE 뭐 바오산철강, 동풍자동차 뭐 등등 많은 브랜드들이 많아요. 믿을 만한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는 옛날 그 중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이얼전자 유명하죠. 하이얼 세탁기 뭐 하이얼전자에서 나오는 그런 세탁기나 뭐 TV 화면 뭐 이런 것들 정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품질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눈여겨볼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고, 중국 중산층들이 이런 기업들의 제품들을 자기 자국민의 기업들의 중국 제품들을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을 정말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 중산층들이 품질을 중요시하는데 기업들이 그 품질을 안 지키려 할까요? 여러분,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중국 기업들이 뭐 많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중국 내수시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품질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만들어낼까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이멍구 이리시럽이랑 이제 몽유라는 이제 그 우유 기업에서 우유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성분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느끼고 중국인들이 반발을 나선 거예요. 품질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고, 지금 이리시럽이랑 몽유도 그런 거 관리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적으니까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조금 약간 무시하는, 자국민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좀 있을지 몰라도 중국은 그렇지 못해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인구들 신뢰 잃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업의 품질도 높이려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따르겠죠.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가 당연히 살아난다. 뭐 시간 절약이 있어요. 2위는 시간 절약. 그렇기 때문에 뭐 징동닷컴이나 알리바바 기업들에 대한 그 제품 구매율이 높죠. 인터넷 구매율. 빨리 구매해서 빨리 빨리 구매를 해서 그것을 빨리 써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면은 다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에 많이 투자를 한대요. 중산층은. 왜냐면 그만큼 바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무시 못하죠. 가격이 비싸도 정말 좋은 제품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격이 저렴한 거 대비로 또 제품이 좋으면 사는 건데, 가격도 구린데다가 성능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안 사는 거죠. 왜냐면은 1위의 품질에서 나와 있죠. 이미 개성도 있어요. 좀 약간 자기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여성분들 앞으로 뭐 옷이라든가 옷 브랜드라든가 화장품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개성에 대해서 중시를 많이 할 것이고, 5위를 보면요 브랜드예요. 품질이랑 많이 형성이 되죠. 브랜드 가치는 그 품질입니다. 제품의 브랜드가 괜찮고 또 가성비가 좋고 하면은 당연히 품질이랑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은 그 브랜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죠. 뭐 예를 들면은 화장품에 대해서 이미 성능 테스트가 완료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성능이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 뭐 이런 실제 테스트 자료들이 중시된다라는 거죠. 7위 외관 포장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저희 나라도 외관이나 포장에 대해서 이거 뭐 포장 만족스러워야 돼, 뭐 이뻐야 돼, 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약간 허세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외관 포장을 무시 못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총 7가지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여러분. 이 7가지만 봐도 이미 중산층이 얼마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알고, 또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열심히 기업을 키워나가겠구나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이,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전망성이 좋겠구나, 중산층을 노릴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겠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열심히 중국 기업이랑 중국 주식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부자 되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봅시다. 네, 쿠카온이었고요. 저희 공부한 지가 이제 벌써 뭐 몇 일 안 지났네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좋은 자료와 또 좋은 기업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카온이었습니다.